네, 해석합니다. 시향방송 이어서 종목들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종목이 이노베이션, 그리고 삼화콘덴서, 종근당, 동아약품,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보고, 그리고 이 하이브는 제 관심 종목은 아니고, 하이브는 이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같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인가 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그 종목을 볼 때 종목만 보지 않습니다. 이제 주식 시장이 있고 종목들이 있고 종목들이 올라가면은 이제 시장 지수가 올라가고 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장을 좀 좋게 보고 이제 좀 저점이 나오고 이제부터 바닥 찍고 턴해서 좀 간다고 보는 입장이 그때부터 들면은 그때부터 종목을 많이 말씀을 드려요. 이제 시장도 좀 올라갈 위치에 와 있고 그럼 이제 종목들도 반등도 나오고 상승이 나올 거니까 종목을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반대로 시장이 좀 불안할 것 같고 그러면은 좀 이제 관망을 좀 하는 그런 스타일로 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이 좀 진행이 됐다 하면은 이제 대형주들은 좀 약할 수가 있잖아요. 더 이상 지수가 이렇게 뻗어 나가지 못하면. 그래서 좀 그때부터는 좀 관망도 좀 하고 다시 현금 가지고 있다가 다시 좀 기회 노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제 멤버십을 같이 좀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 스타일을 좀 아실 텐데 이제 물론 시장이 뭐 내려가도 개별주들은 올라가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확률상으로는 좀 그렇게 해서 좀 잘 지키고 공격할 때는 좀 공격을 하고 좀 그렇게 하는 게 내 계좌를 잘 지키고 수익도 내는 그런 길이다 라고 먼저 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과 같이 보기 때문에 종목들도 이 시장에 대한 관점과 의견이 얼추 이제 비슷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종목들 볼게요. SK 이노베이션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장에서 성장주 군들이 있고 뭐 전통적인 산업의 종목들이 있고 여러 가지 섹터가 나뉘게 되는데 자, SK 이노베이션은 성장주죠. 2차 전지는 이제 성장주입니다. 원래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고 하이브 때도 말씀을 드릴 텐데 유상증자를 하고 하면은 주가가 희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나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주식이 20주가 100주에서 20주가 추가적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럼 120주가 되죠. 그러면은 이만큼 주가 가격이 희석이 되는 겁니다.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되겠죠. 주식 발행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주식 수가 많은 종목이 가격이 싼 겁니다. 가격이 비싼 거는 주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고 하는 거는 호재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삼자 배정은 좀 다른데 일반 주주의 대상으로 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제 뭐 구주주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호재가 아닙니다. 유상증자권은. 삼자 배정은 특정인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달라요. 그건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수에게 증자를 준다는 거는 호재가 아니다. 주가가 희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SK 이노베이션은 뭐 증자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 성장주들은요. 뭐 LNF도 그랬고요. 뭐 첨보 2차 전지 쪽에 얘네들은 유상증자를 하고 시설 투자를 한다 하면 주가가 확 올라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 성장주 군들은 점유율 싸움을 하기 때문에 누가 더 돈이 더 많냐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내가 침투를 계속적으로 하면 점유율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캐파 싸움을 하는 게 성장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기면은 그 시장의 파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성장주들은 유상증자를 해서 이 시설을 투자를 한다 하는 건 호재로 작용을 한다.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핵심 내용입니다. 이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SK 이노베이션을 먼저 보면은 SK 이노베이션은 이번에 SDI의 점유율을 능가했습니다. 그렇죠. 투자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돼서 SDI를 제쳤어요. SDI는 좀 소극적이잖아요. 이노베이션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리기 때문에 삼성 SDI의 점유율을 능가했다라는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뭐 중국권 공장도 그렇고 투자가 계속 나와요. SK 이노베이션은. 그래서 이제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좀 늘려가는 싸움을 하고 있다. SK 이노베이션이. 그래서 이제 전망은 좋은 거죠. 전망은 좋은데 이제 분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르게 못 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SK 이노베이션 상황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SK 이노베이션을 말씀드린 게 이 갭을 좀 메꿔줘야 된다. 좀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는 여기를 한번 이탈하는 수준이 좀 진행이 되면 그때 이제 1차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리고 좀 내려왔어요. 좀 내려오고, 다음 추가 매수 부분은 여기 추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종목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한, 순간적으로 이탈해서 요 구간, 이때 한번 내용이 좀 나왔었는데 요때 또 나와가지고 급락이 나온 거죠. 그 분할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그래서 요때가 2차 매수 구간 이렇게 좀 의견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서는 여기서 이제 쌍바닥 찍고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음 추세를 한번 볼게요. 추세가 중요하죠. 여기에서 이제 내려오는 추세를 한번 넘어간 거고, 여기서 요 추세까지 이날 요날 벗기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결론은 추가 상승 시도는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고, 여기 121선 있잖아요. 이 갈색 선. 여기까지는 언제라도 좀 다 다르려고 좀 움직일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추세도 벗기고 이렇게 상승 쪽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의견은 여기서 이제 추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략이, 시장도 좀 그렇고 여기에 이제 좀 매물벽이 이렇게 좀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 구간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다 다르고 여기를 뚫어 주려면은 좀 강력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도 상승으로 좀 받쳐주고 그런 게 좀 박자가 맞아야지 여기를 좀 돌파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그리고 이제 대차거래 추이를 한번 볼게요. 처음에 이제 대차거래를 말씀을 드리면서 더 내릴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차를 급증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 보인다라고 SK 이노베이션 분석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근데 지금 예상대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내려가는 걸로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면 전략은 여기에 좀 강력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26만원 터치라고 이제 올라오는 구간에는 좀 분할로 좀 챙겨주시면서 시장도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이제 계속 끌고 가기에는 시장이 좀 불안한 면도 좀 있다. 그리고 이 대형주이기 때문에 시장과 좀 연계해서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 구간 121선, 61선 만나는 데드크로스가 좀 진행이 될 텐데, 이 구간에서는 좀 챙겨주시면서 다음을 좀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시장과 같이 보면서 좀 현금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시장을 중점으로 종목을 같이 좀 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다시 한번 좀 보면서 기회를 다시 좀 노리는 전략, 그래서 추가 상승 시에 좀 챙겨주시면서 보시는 것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에 대한 전략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뭐 정답은 없습니다. 좀 참고를 해주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사막 콘덴서 볼게요. 사막 콘덴서는 MLCC 쪽에 성장성이 있는 그런 회사죠. 처음에 우리가 이것도 다 보셔야 돼요. 처음에 이렇게 추세가 좀 내려오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를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돌파를 하고 눌렸을 때, 요때 이제 가까이서 보면은 요때죠.
돌파하고 눌릴 때 우리가 처음으로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라왔을 때 여기서 반 팔고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얘는 이제 추가 매수 시점이 안 왔어요. 여기서 전저점을 여기서 이탈을 완벽히 좀 시키고 그 다음에 좀 뭐 내려가다가 천양봉이 나오거나 매수세가 들어오면 양봉이 나오면은 이제 그 매도했던 부분을 다시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매수가 안 됐죠. 그렇게 그냥 전저점에서 그냥 지지만 받고 바로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 팔았던 물량을 다시 살려고 했는데 사지는 못했습니다. 이탈을 완벽히 좀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이제 수익을 좀 주고 있는 남은 물량이 좀 그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얘도 이제 결론으로 보면은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인다. 거래량들이 계속적으로 좀 늘면서 이쪽에 매출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되고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추세를 막 만들었죠. 추세를 만들면서 여기서 또 이렇게 추세를 만들었는데 여기를 또 대량 거래와 함께 돌파를 한 겁니다. 여기 또 안착을 하고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전 고점 부근에 와 있어요. 전 고점 부근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해서 가면 이제 시세가 나오는 건데 여기까지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막 콘덴서는 남은 물량은 추가적으로 좀 더 보셔도 되는 그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시세가 열려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진다. 이 거래량과 패턴을 봤을 때. 하지만 여기 전부 다 이제 시장과 맞춰서 보는 겁니다. 21선을 이탈하고 내려오면은 여기가 이제 매수가 근처니까 여기서는 매수가 근처에서 전부 정리를 하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바닥 찍고 이제 올라가고 신고가 가고 이렇게 이런 쪽으로 보고 있으면은 그냥 들고 있어도 되는 거죠. 뭐 좀 떨어지더라도. 하지만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밀리면 어느 순간에서는 손실 없이 좀 매도를 하고 현금도 다시 챙겨 놓고 하는 게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종근당 볼게요. 종근당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저는 좋게 본다. 여전히 아직도 갈 길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종근당도 여기서 빨리 올라왔어요. 처음에 여기서 봤죠. 여기서 봤다가 이때 안 팔았어요. 그리고 내려왔고 전저점을 이탈했고 선양봉된 추가 매수 2차 매수 자리다 영상에서 좀 짚어드렸고 그대로 좀 첫 매수 자리까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121선이 내려와야 된다. 121선이 내려와서 이렇게 만나고 한번 터치하고 이렇게 가면서 지금 얘네들은 이평선들이 돌았잖아요. 5일선, 11선, 21선, 61선, 33일선까지 얘네들은 이제 돌았는데 121선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여기 한번 터치하고 이렇게 하다 여기를 돌파하고 하면 이제 추가적인 시세가 열릴 수 있는 거죠. 지난 고점까지 1차 저항 그리고 241선이 2차 저항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잖아요. 종근당은 여전히 전 더 가야 된다. 아직 오르지 못했다.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시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세트리온도 움직였고 녹십자도 움직이고 유한양행도 움직였어요. 이 종근당도 움직여야 된다. 추가적으로 더 보고 요 전 고점 여기 가까이서 볼게요. 한 여기 14만원 부근 정도 이게 다다르면은 여기서부터 분할로 익절을 해주시면서 가는 전략으로 종근당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더 가야 된다 라고 보는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동화약품 볼게요. 동화약품은 뭐 빠진 것도 없어요. 뭐 이번에 시장 하락할 때 빠진 것도 없고 그대로 보는 거죠. 동화약품은 처음에 대량 거래로 여기를 뚫고 눌렸을 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봤죠. 여기서 봤는데 뭐 추가적으로 내려오거나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추가 매수, 2차 매수 자리는 없었죠. 그대로 보고 있는데 오르락 내리락 계속 했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추세는 다 넘어갔어요. 추세는 다 넘어갔는데 여기서 이렇게 오는 추세, 요 마지막 추세 여기는 이제 다 넘어간 거거든요. 이렇게 다 넘어갔죠. 이런 추세들까지
다 넘어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추세가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걸 지우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를 터치하고 살짝 돌파를 해서 안착 시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얘도 보시면 이평선들이 지금 다 돌았어요. 이제 120에서도 내려오고 충분히 기간 조정이 좀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얘도 상승 쪽으로 한번 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도 여기 16,000원 이상의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는 구간에서 이제 분할 매도로 보유하고 계시다면 챙겨주시면서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정군단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못 올랐어요. 가스알명수 파는 회사 아시죠? 얘도 지금 기간 조정이 굉장히 길었어요. 이런 패턴을 저는 좋아하잖아요. 근데 위에서 안 사고 충분히 내리고 SK케미칼도 그랬어요. 충분히 내리고 횡보를 하고 이런 구간에 빠질 게 얼마나 더 있어요? 더 없죠. 그리고 이제 기업 분석이 되면은 이런 종목들 이제 추가적으로 매수해 가면서 가면은 좋거든요. 얘도 충분히 조정 나오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매집으로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올라와서 이제 챙겨준 거고 그런 것만큼 이제 종근당과 동화약품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하이브 볼게요. 하이브는 이제 저한테 질문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봐 주셔가지고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하이브는요 이게 삼산이에요. 고점이 3번 나온 거죠. 여기를 이때 뚫고 올라갔어야 돼요. 이때 왜 그러냐면은 얘가 추세가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브는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기업 가치가 좀 비싸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추세 이렇게 가죠. 요 진폭으로 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건데 고점 여기까지 지금 목표가 온 거죠. 보세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상단 목표까지 왔잖아요. 여기서 매도죠. 여기서 매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한번 깼어요. 깨고 바로 회복을 해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올라갔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다시 이탈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고점이 3번 나오는 쌍고점이 아닌 고점이 3개인 3, 4형으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차트상으로는 좀 좋아 보이지 않는 그렇죠.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 유상증자가 나왔어요. 구주주 배정으로 제가 보니까 한 5% 정도 돼요. 유통 물량에 220만 주 정도 5% 정도 이제 발행을 했는데 앞서 말씀을 드렸죠. 유상증자는 주가가 희석이 되는 겁니다. 3자 배정 부분도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들고 있는다. 뭐 보유수가 1년 이상 되니까 들고 있어도 구주주 주주 배정 받은 거는 매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가가 희석이 된 부분이 있어요. 유상증자 한 날이 고점이었어요. 그래서 유상증자가 나오니까 고점이 돼서 이제 파는 거죠. 밑에서 받았으니까 팔고 그 물량이 막 매도가 나오니까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이 막 엄청난 성장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엔터 회사잖아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주가도 좀 비싸다고 좀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앞으로 기관이 지금 매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 120에서는 좀 지켜주고 쌍바닥을 만들고 움직이면 횡보를 좀 하면서 추가적으로 빠지진 않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기를 이탈시키면 N자형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0선을 좀 지키고 쌍바닥을 만들어주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횡보가 좀 진행이 될 수 있다. 이 횡보가 나오는 게 더 좋습니다. 결론은 이제 하이브는 저는 고점이 3번이 진행이 되고 주가가 좀 비싸고 유상증자 나온 부분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 매도로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은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제가 보이는 그대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질문으로 댓글로 주신 종목들은 제가 취합을 해서 주말 영상으로 함께 보고 그런 시간을 종종 가질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종목들은 이제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는 아니어도 이렇게 좀 보면서 의견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이제 시장과 종목 같이 본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시장에 대한 견해도 같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제 신규로 추가적인 종목은 좀 기다렸다가 시장의 움직임 보고 좀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장 열리면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